전자발찌 관련 사건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배 아나운서. 네, 어제 3시 30분쯤, 그러니까 새벽 3시 30분쯤 인천의 한 모텔에서요. 40대 성범죄자가 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성범죄자 10년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건데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니까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경찰이 이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끊어진 전자발찌만 현장에 남아 있었고 범인은 이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요. 전남과 순천, 광양 거쳐서 부산까지 도주를 했는데 결국 이 법무부의 공조를 받은 경찰이 부산에서 이 남성을 42시간 만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아직까지는 부산에 있어서요. 자세하게 이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백 팀장님, 네. 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얘기는 어제 오늘 뭐 한두 차례 얘기가 아니라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앞으로 갈수록 뉴스조차도 안 될까 봐 지금 걱정인데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대책을 내놓긴 해야 될 텐데 이 사람 그러면 42시간 동안 도주하면서 대체 뭘 했을까요? 뭐 사실은 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에 의해서 부착 그 선고를 명령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생활에 지장을 받고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실 대외적으로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다거나 확인을 해보면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도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게 되면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도주를 할 때는 전자발찌를 내가 영원히 끊고 도주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주를 하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대부분 보면 지금 발생률이 한 3배에서 4배 늘어나요. 전자발찌 부축 그 파손하는 행위가. 그런데 결국 도주를 하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면 3년 전에 서초경찰서에서도 사건이 났었죠. 바로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지금 지난해 9월에는 원주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이웃집 여성을 침입해서 성폭행을 했는데 전자발찌 부착 시스템에는 H, 홈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보호관찰소에서는 다른 범행을 하거나 위치를 이동한 게 아니구나라는 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추적이 어렵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전자발찌를 부착된 걸 끊고 도주할 때는 상당히 범행을 많이 한다는 측면이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대응책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박 소장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폭행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기사를 봤을 때 혹시라도 어떤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런 말씀 정말 송구합니다만 그런 피해를 당한 여성분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발찌의 기사를 알 때마다 전자발찌가 우리 여성들을 뭐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끊고 싶을 때 계속 끊을 수 있고 끊어봤자 뭐 대단한 큰 처벌도 안 받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전자발찌를 끊고 나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범죄라는 게 사실 이제 피해자가 드러난 피해자가 한 명이라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전자발찌가 과연 피해자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해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여성 입장에서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집에 이렇게 성범죄들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날라오는 게 맞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 얼굴이라는 게 너무나 평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이 성범죄자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네. 그 전자발찌를 끊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뭐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전자발찌가 정말 성피해자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발찌를 개선해야 되는 목소리는 꾸준히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홍순배 아나운서. 그러면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전자발찌, 신종 전자발찌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있다, 외출 중이다, 요 정도만 알 수 있어서 범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선에서 그쳤다면 이번에는 정확한 위치, 그리고 맥박, 음주 여부, 그리고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수면 여부를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최첨단 전자발찌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일단 말만 들으면 그럴싸해요. 일단 위치 추적 기능을 좀 강화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대략적인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다 이 정도만 나왔던 것 같은데 백 팀장님, 네. 지금 맥박으로 음주 여부도 측정할 수 있고 네. 이상한 움직임 그리고 수면 여부 아마
이거는 맥박이나 뭐 심장 박동 등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외부 소리도 판독한다. 이게 실현만 정말 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지금. 네, 2016년도부터 법무부에서 생체 관찰 그런 형태로 지금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보호 관찰소의 관찰사들이 사실은 대상자보다 굉장히 근무하는 인원이 선진국에 비해서 하여튼 4배 가까이 그 고된 경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체 정보를 관찰하는 이 시스템이 확립이 되면은 네. 보통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 떠올리시죠? 거짓말 탐지기한테 사람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맥박이라든가 체온, 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이 폴리그래프에 감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진실 반응, 거짓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생체 관찰 이런 시스템이 확립이 된다고 하면 전자발찌를 차고서 어떤 범행을 할 때는 굉장히 심장이 박동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에 감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범죄 징후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보호관찰사가 경찰과 합동으로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네. 측면에서 아마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법무부의 시스템 네. 개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사실 어떤 제도라는 게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체의 어떤 인식을 하는 그런 전자발찌 꼭 장점만 있는 겁니까, 혹시?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생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예요. 아하. 아니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뭡니까? 피해자야.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재범 방지예요. 재범 방지. 그러네요. 그리고 사회 공공의 이익,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행 지금 전자발찌가 거의 효용이 없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강화해야죠. 아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경우에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질 거 아니에요. 두근두근.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띠 하고 이제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빨리 이제 가가지고 제지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그리고 너무 처벌이 약한 거예요. 살인범죄라든지 강력 성범죄 했는데 몇 년 살고 나오고 네. 그게 되겠습니까? 아하. 처벌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능을 도입해서라도 네. 재범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우려되는 게 박상희 소장님. 네. 조두순 있잖아요. 그 끔찍한 진짜 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날 출소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딱 2년 정도 남았어요. 네. 뭐 출소에 7년간 전자발찌 찬대. 근데 지금 전자발찌가 이처럼 거의 무용지물이다 싶으면 걱정이 네. 진짜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두순도 자기가 하는 뭐 행한 범죄가 뭐 기억나지 않는다, 뭐 그랬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자발찌를 끊거나 이러고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그 순간적인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피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어떤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아하.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사생활적인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성적인 점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벌로서 전자발찌를 찼다면 전자발찌를 차는 기간 안에는 사생활의 침해를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하. 특히 이런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 또 네.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네. 그것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나와서도 저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들의 인권. 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 전자발찌, 성능 개선된 전자발찌 언제 도입될지 몰라요. 이제 개발을 하고 지금 그런 계속해서 연구하는 단계니까, 개발하는 단계니까 실제 적용이 될지 또 갑론을박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